어떤 되게 좀 유명하신 유튜버께서 네. 파닉스를 오래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. 왜냐하면 해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랬을 어차피 것 같아요. 섞이니까 다독을 통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자. 이거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궁금한 게 좀 있어요. 왜 이렇게 영어가 읽기가 어려운 걸까요? 아이들한테 어려운 걸 떠나서 성인들도 영어를 읽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혹시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? 가장 큰 이유는 규칙성이 네. 없기 때문에 그렇죠. 한글 같은 경우에 가라는 글자의 소리가 네. 어느 단어의 귀속이 돼도 변화가 네. 없죠. 하지만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뭐 네. 소리가 9개. 예를 들어 뭐뭐 있을까요?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단어 뭐 apple 같은 경우에 네. 우리가 apple. 일반적으로 아 소리를 네. 아. 낸다고 해줘야죠. 하지만 뭐 apartment 할 때만 해도 뭐 apartment. 그죠. 네. 그래서 뭐 about 그죠. about. 네. 심지어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말고라도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애초에 영어를 처음 접근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규칙성이 없다. 그걸 이해하는 게 사실 키포인트죠. 그러면 파닉스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그렇죠. 그거를 네. 규칙을 배운다는 게 파닉스를 배우는 네, 건데 파닉스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?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닉스를 왜 배우는지 학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전체 영어 단어에서 파닉스 규칙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단어들은 80%가 넘는 단어인 거죠. 파닉스를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커리큘럼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리딩 책을 착 피면 애들이 잘 못 읽어요. 왜 그러냐면 파닉스 규칙대로 읽어 내려갈 수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거든요. 네. 우리 그걸 사이트 월드라고 한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근데 재밌는 건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 미만의 책들은 딱 폈을 때 50에서 60%가 사이트 워드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 과정 또는 다 배우고 나서의 아이들이면 보통 3학년 미만일 거잖아요. 그쵸. 그 애들이 책을 탁 피면 절반은 못 읽는 단어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great도 그렇죠. 그러니까 GR 빼고 나면 네. EH가 발음은 EC잖아요. E 발음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긴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애들이 만약에 파닉스를 다 배우고 great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다면 애들이 great 이게 잘 끊어 Great. 읽었죠. 선생님 뭐라 그래요? 너 잘못 읽었어. 너 틀렸어. 네, 이제 읽긴 잘 읽었죠. 거기서 네. EA가 이 소리가 안 나고 A 소리가 나는 거 break처럼 그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그렇죠. 접근하는 인지된 것과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얘는 규칙 단어야. 얘는 생긴 게 규칙 단어처럼 생겼지만 얘는 이런 소리가 나.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이 단어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읽기 시작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웠던 규칙성들이 네. 동화책을 읽으면서 다 적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리딩을 하면서 파닉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. 저도 말씀드렸죠. 파닉스를 우리가 왜 배우냐?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는 거는 그 규칙 단어를 읽어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책에 있는 문장을 읽고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파닉스를 배우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거죠. 내가 파닉스를 배웠어? 그러면 단모음 단어든 장모음 단어든 이중자음 단어든 그게 나올 법한 책에 있는 사이트 월드도 아이들이 같이 배우면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 같은 한 라인으로 봐야지 파닉스 따로 리딩 따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이런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알아서 사이트 월드를 가르치면서 그 공백을 메꿔요. 네.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가르치시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학원에 이제 찾으시는 시점이 한 6개월, 8개월, 한 1년 정도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때 이렇게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전문가분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파닉스 하는데 네. 파닉스는 결국은 파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월드 단어 그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같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한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파닉스만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읽을 수 없다. 가르치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사이트 월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.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네. 파닉스를 탄탄하게 잡아줘서 그 네. 규칙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규칙을 읽을 수 없는 규칙 외의 단어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. 그죠?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되게 좀 유명하신 유튜버께서 네. 파닉스를 오래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. 왜냐면 해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을 어차피 것 같아요. 섞이니까 다독을 통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자. 이거 저는 사실 굉장히 저도 반대합니다. 네. 그 말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. 아카데미컬한 레벨로 가면 갈수록 거의 다 파닉스 그 규칙에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. 단어일수록 더욱더 파닉스의 규칙들을 읽으면 너무 그럼요. 쉬웠던 것 같아요.
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왜 어려웠습니까? 그거 너무나 외워야 할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. 거기서 80% 스펠링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편할지.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사이트 워드만 동그라미를 쳐서 문장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?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구글링 사이트를 치면 네.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영어 학원을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아니면 영어 교육을 생각하고 싶은 분들도 알아두면 정말 중요한 핵심 꿀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궁금하신 있다면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네.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원장님.